여러분, 장마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시원한 비소리, 집에서 전을 부쳐 먹는 여유로운 오후? 아니면 우산 쓰고 나가기 귀찮은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장마철이 얼마나 무서운 계절인지 아세요? 제가 응급의학과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장마철만 되면 응급실이 아수라장이 된다고 해요. 특히 어르신들 때문에요.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평소보다 낙상 환자가 거의 2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이 그냥 살짝 다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 정말 큰일 나요. 작년에 우리 동네 김씨 할머니도 그랬어요. 평소에 정정하셨던 분인데 비 오는 날 마트 가시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미끄러지셨어요. 그냥 살짝 넘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고관절이 완전히 부러진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서도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 계셨고 그 이후로는 아예 걸음걸이가 달라지셨어요. 예전처럼 활발하게 돌아다니시지도 못하고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셨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전까지는 혼자서도 잘 지내셨던 분인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장마철의 무서운 진실이에요. 겉으로는 그냥 비가 많이 오는 계절 같지만 실제로는 어르신들에게는 생사가 갈리는 위험한 시기라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더 무서워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장마철에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되신 분들의 20%가 1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골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폐렴도 생기고 근육도 약해지고 우울증도 오고 결국 몸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서운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마철 낙상은 운이 나빠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75세이신데 처음에는 비 오는 날에도 그냥 나가시려고 하셨어요. 괜찮다, 조심하면 된다 이러시면서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니까 이제는 정말 조심하세요. 비 오는 날에는 아예 외출을 안 하시거나 꼭 나가셔야 할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사실 장마철 낙상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평소에 걸어 다니던 길도 비만 오면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거든요. 30년 넘게 다니던 길인데도 한순간에 함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평소에 자주 가시는 마트 앞 계단, 아파트 현관 앞 타일,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보도블록. 이런 곳들이 비만 오면 빙판길보다 더 미끄러워져요. 특히 대리석이나 화강암으로 된 바닥은 정말 위험해요. 물기가 조금만 있어도 스케이트장 같아져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위험한 곳들이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시야도 흐려지고 우산 때문에 앞도 잘 안 보이고 발밑은 더더욱 안 보이죠. 그러다가 순식간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작년에 제 친구 아버지께서도 그러셨어요. 병원 가시는 길에 지하철역 계단에서 넘어지셨는데 알고 보니 그 계단이 비 때문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다니시던 곳인데 말이에요. 다행히 크게 다치시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는 비 오는 날에는 아예 외출을 안 하신다고 해요. 이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장마철은 그냥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아니라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바꿀 수 있는 위험한 시기라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인 건 이런 위험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잘 지켜도 장마철을 무사히 넘길 수 있어요. 먼저 신발부터 바꿔야 해요. 평소에 신던 신발로는 절대 안 돼요. 장마철에는 장마철용 신발이 따로 있어요. 밑창이 깊게 파여 있고 고무 재질이 좋은 신발 말이에요. 스니커즈 중에서도 등산화처럼 밑창이 울퉁불퉁한 걸로 신으세요. 그리고 절대로 슬리퍼나 샌들 신고 나가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말이에요. 제가 본 낙상 사고 중에 절반 이상이 슬리퍼 신고 나갔다가 생긴 일이에요. 슬리퍼는 발에 제대로 고정이 안 되니까 젖은 바닥에서는 정말 위험해요. 신발끈도 중요해요. 느슨하게 매면 안 되고 너무 꽉 매도 안 돼요. 적당히 발에 맞게 매서 발이 신발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해요. 특히 발가락 쪽이 헐렁하면 걸을 때 중심을 잃기 쉬워요.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라야 해요. 장마철에는 성큼성큼 걷지 마세요.
보폭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발을 땅에 천천히 디디면서 걸어야 해요. 급하게 걸으려고 하면 안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안전이 우선이에요. 특히 계단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계단에서 넘어지면 피해가 더 커요. 한 계단 한 계단 난간을 꼭 잡고 내려가세요. 두 계단씩 뛰어내려가거나 하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그리고 계단에서는 절대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비 오는 날에는 다른 사람들 옷이나 우산에서 물이 떨어져서 바닥이 젖어 있을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도 천천히,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난간을 꼭 잡고 이용하세요. 우산도 제대로 써야 해요. 너무 큰 우산은 바람에 날려서 중심을 잃을 수 있고, 너무 작은 우산은 몸이 젖어서 시야가 흐려져요. 적당한 크기의 우산을 쓰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우산보다는 비옷이 더 안전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비 오는 날에는 꼭 필요한 외출이 아니면 아예 나가지 마세요. 마트 가는 것도 미루고 병원 예약도 다른 날로 바꾸고 친구 만나는 약속도 연기하세요. 생명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만약 꼭 나가야 한다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미리 연락하세요. 몇 시에 어디로 간다, 몇 시쯤 돌아온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야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휴대폰도 항상 충전해서 가지고 다니세요.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거든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참다가는 더 큰일 날 수 있어요. 집 안에서도 조심해야 해요. 현관에서 우산이나 옷에서 물이 떨어져서 바닥이 젖을 수 있거든요. 현관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고 물기는 바로바로 닦아주세요. 화장실도 위험해요. 샤워 후에 바닥이 젖어 있으면 미끄러질 수 있어요.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나 스티커를 붙여두시고 샤워 후에는 바닥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만 넘어져도 몇 달 동안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할 만해요. 그리고 만약 정말 넘어졌다면 절대 무리해서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가만히 있으면서 어디가 아픈지 확인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괜찮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일어났다가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특히 엉덩이나 허리가 아프면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고관절이나 척추 부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상은 잘못 움직이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장마철 낙상은 정말 무서운 일이지만 미리 준비하고 조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귀찮더라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 관악구에 사시던 박씨 할아버지, 평생 그 동네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반지하에서 혼자 사셨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뉴스를 보고 계셨대요.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는 나왔지만 뭐 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밤 11시쯤 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는데 수도꼭지를 틀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가보니까 변기에서 더러운 물이 역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대요. 급하게 밖을 보니까 길이 온통 물바다였어요. 하수구가 넘쳐서 물이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됐대요. 물이 발목까지 차더니 무릎까지, 허리까지. 3시간 만에 집안 물 높이가 1m가 넘었어요. 다행히 이웃분이 119에 신고해서 구조됐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박씨 할아버지는 그 이후로 PTSD로 고생하고 계세요. 비만 오면 불안해하시고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게 바로 장마철의 또 다른 무서운 얼굴이에요. 집이 침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 기후가 바뀌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침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반지하나 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제가 아는 소방관 친구 얘기로는 침수 사고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지하 공간이라고 해요. 물이 30cm만 차도 문이 안 열리고 50cm만 차면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의 압력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는 엄청난 힘이 작용하거든요. 성인 남성도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면 문을 열기 어려워요.
하물며 힘이 약한 어르신들은 어떻겠어요? 더 무서운 건 물이 차오르는 속도예요. 처음에는 조금씩 스며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쏟아져 들어와요. 5분 전에는 발목까지였는데 10분 후에는 가슴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초단위로 생사가 갈려요. 작년에 강남구 어느 아파트 반지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80대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새벽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걸레로 물을 닦으려고 하셨대요.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물이 무릎까지 차더니 전기가 나가면서 집안이 깜깜해진 거예요. 휴대폰도 물에 젖어서 작동이 안 되고 문은 물의 압력 때문에 열리지 않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대요. 다행히 위층에 사시던 분이 아래에서 들리는 소음을 이상하게 여겨서 내려와 보시다가 발견해서 구조됐어요. 만약 그분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이런 얘기 들으니까 무섭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고 위험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먼저 반지하나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장마철 전에 미리 점검해야 할 게 있어요. 집 주변 배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수구가 막혀 있거나 배수로가 막혀 있으면 바로 관리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집안의 방수포나 모래주머니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쉽게 살 수 있어요. 물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할 때 문이나 창문 앞에 설치하면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대피 계획이에요. 물이 차기 시작하면 어디로 피할 건지 미리 정해두세요. 위층 이웃집이나 가까운 높은 건물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경로를 평소에 여러 번 확인해 보세요. 어둠 속에서도 찾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대피할 때 가져갈 물건들도 미리 챙겨두세요. 비상배낭에 휴대폰 충전기, 손전등, 상비약, 신분증, 현금 정도는 넣어두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때는 항상 손에 닿는 곳에 둬야 해요. 위험 신호도 알아둬야 해요.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거나 화장실 변기에서 더러운 물이 올라오면 이미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때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대피해야 해요. 물건이 아까워서 정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마당이나 옥상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것도 위험 신호예요.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신호들을 보면 바로 위층으로 피하거나 밖으로 나가야 해요. 그런데 만약 이미 물이 차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물이 무릎 아래 높이라면 아직 탈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허리 위까지 차면 문을 열기 어려우니까 그 전에 반드시 나가야 해요.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을 이용하세요. 반지하라도 작은 창문은 있을 거예요. 창문이 안 열리면 뭔가 단단한 걸로 깨뜨려서라도 나가야 해요. 이때는 유리 조각에 다치는 것보다 물에 빠지는 게 더 위험하거든요. 만약 정말 갇혀서 나갈 수 없다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세요. 탁자 위든 침대 위든 조금이라도 높은 곳으로요. 그리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휴대폰이 작동한다면 119에 즉시 신고하고요. 이웃들과 미리 연락망을 만들어두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위층에 사시는 분들과는 꼭 연락처를 주고받아 두세요. 침수가 시작되면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도울 수 있도록 말이에요. 아파트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도 안심하면 안 돼요. 요즘은 고층 아파트도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계단으로만 이동해야 하는데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침수 경보가 내려지면 미리 위층으로 대피하는 게 좋아요. 집에 물이 안 찬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정전이 되면 엘리베이터도 못 쓰고 수도도 안 나오고 정말 고립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절대로 침수된 지역을 걸어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TV에서 기자들이 물속에서 리포트하는 걸 보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속에는 하수구 뚜껑이 열려 있을 수도 있고 전선이 끊어져서 감전 위험도 있어요. 실제로 몇 년 전에 대구에서 침수된 도로를 걷던 시민이 맨홀에 빠져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물이 차면 도로와 하수구의 경계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험해요. 만약 꼭 지나가야 한다면 긴 막대기로 앞을 찍어보면서 조심조심 가야 해요. 그리고 절대 혼자 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세요. 침수가 끝난 후에도 조심해야 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전기 안전부터 확인해야 하거든요. 물에 젖은 전선이나 콘센트는 정말 위험해요. 전기기사나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은 후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침수된 음식이나 물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세균이나 오염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워도 다 버리고 새로 사세요. 청소할 때도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꼭 끼세요. 침수된 집에는 곰팡이나 세균이 득실거리거든요. 맨손으로 만지면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침수는 정말 무서운 재해예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특히 반지하나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준비를 꼭 해두세요.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침수 예보나 대피 권고가 나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귀찮더라도 미리 대피하는 게 나중에 구조받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침수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어요. 아니면 다행히 집이 침수되지는 않았지만 며칠째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바로 먹을 것이에요. 정전이 되면서 냉장고가 꺼졌고 수도에서는 탁한 물이 나와요. 마트는 문을 닫았고 배달도 안 돼요. 집에 있던 음식들로 버텨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에요. 제가 아는 이씨 할머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작년 장마철에 이틀 동안 정전이 됐는데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이 다 상했어요. 그런데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드셨던 거예요.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날 밤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다음 날에는 설사와 구토가 멈추지 않았어요. 몸에 열이 나고 기운이 없어서 119에 신고했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탈수가 심각한 상태였어요. 급성 식중독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식중독에 걸리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마철의 또 다른 무서운 함정이에요. 물도 문제고 집도 문제인데 이제 음식까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정전이나 단수가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요. 여러분, 식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며칠 고생하고 나오면 그만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에요. 탈수가 되면 혈압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나빠지고 심장에도 무리가 와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해요. 평소에 드시던 약도 제때 못 드시고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거기에 식중독까지 걸리면 몸 전체가 무너져 내려요. 작년에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태풍으로 3일 동안 정전이 됐는데 한 독거노인분이 상한 우유를 드시고 식중독에 걸리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 아무도 몰랐고 이웃분이 며칠 후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음식이 상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드시거나 상했다는 걸 알면서도 아까워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예전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 습관 때문에 음식을 쉽게 버리지 못하세요. 조금 상했어도 끓여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요즘은 예전과 달라요. 환경 오염 때문에 세균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독성도 강해졌어요. 장마철에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습도가 높아서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거든요. 평소보다 2-3배 빨리 음식이 상해요. 아침에 만든 반찬도 저녁에는 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냉장고가 꺼지면 문을 함부로 열지 마세요. 문을 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빠져나가거든요. 정전이 되더라도 몇 시간은 차갑게 유지될 수 있어요. 하지만 12시간 이상 정전이 계속되면 냉장고 안 음식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해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병원비 생각하면 음식값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히 유제품, 육류, 생선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음식들은 조금만 상해도 정말 위험한 세균이 번식해요. 달걀이나 마요네즈가 들어간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김치나 젓갈류도 조심해야 해요. 원래 발효식품이라서 조금 시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전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나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냄새가 이상하거나 곰팡이가 핀 건 바로 버리세요. 밥도 조심해야 해요.
더운 날씨에 밥을 실온에 두면 몇 시간만 해도 상해요. 밥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끈적끈적해지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볶음밥으로 해 먹어도 안 되고 죽으로 끓여도 안 돼요.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장마철에는 미리 비상식품을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해요. 통조림, 라면, 과자, 생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상온에서도 오래 보관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통조림을 열면 바로 먹어야 해요. 남겨두면 금방 상해요. 그리고 통조림 뚜껑이 부풀어 오르거나 녹이 쓴 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물도 정말 중요해요. 정전이나 침수로 정수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수돗물도 믿을 수 없어요. 반드시 끓여서 드시거나 생수를 사서 드세요. 그런데 물을 끓일 때도 조심해야 해요. 가스레인지가 침수됐다면 가스 누출 위험이 있거든요. 생수도 며칠간 더위에 두면 상할 수 있어요. 특히 입을 대고 마신 생수는 하루 안에 다 마셔야 해요. 입안 세균이 물에 들어가서 번식할 수 있거든요. 음식을 만들 때도 조심해야 해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데 수돗물이 안 나오면 생수나 끓인 물로 씻으세요. 비누도 충분히 써야 하고 30초 이상 문지르세요. 도마나 칼도 깨끗이 씻어야 해요. 특히 고기나 생선을 자른 도마는 뜨거운 물로 씻고 소독해야 해요. 그런데 정전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일회용 접시나 컵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식사 시간도 중요해요. 평소처럼 세 끼를 꼬박꼬박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한 끼 정도 굶는 게 나아요. 배가 고프다고 해서 상한 음식을 먹으면 더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기 시작하면 더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해요. 집에서 참고 있으면 탈수가 심해져서 정말 위험해져요. 식중독 초기 증상을 알아두세요. 먼저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구역질이 나고 토하거나 설사를 해요. 열이 나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응급처치법도 알아두세요. 일단 토하거나 설사를 할 때는 수분을 보충해야 해요. 하지만 찬물은 안 되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해요. 이온 음료가 있으면 더 좋고요. 무리해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속이 안 좋을 때 음식을 먹으면 더 토할 수 있어요. 일단 증상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이나 미음 같은 소화하기 쉬운 걸 조금씩 드세요. 설사약이나 구토, 억제제를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몸에서 독소를 빼내려고 설사나 구토를 하는 건데 약으로 억지로 막으면 독소가 몸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어요. 대피소에서 지낼 때도 조심해야 해요. 많은 사람이 함께 지내다 보면 전염될 위험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은 함부로 드시지 마시고 손을 자주 씻으세요. 여러분, 장마철 식중독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조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음식이 아까워도 의심스러우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생명보다 소중한 음식은 없어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더 위험해요. 이웃이나 가족과 자주 연락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하지만 이런 음식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전체가 무너져 내려요. 혈압도 오르고 혈당도 불안정해지고 관절도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힘들어져요. 자, 여러분들 무엇보다 안전과 직결된 여러분을 스스로 지켜나가길 바랄게요.